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구 한일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야구도 물론 중요하고 한일전도 이겨야겠지만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하시면 야구도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좀 나눠볼 테니까 주유소 1,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노란톡도 좋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즐겨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8월에 이제 들어섰는데 8월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시크릿 강연회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직접 가신다고 합니다. 시크릿 원정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팀이 출격 준비가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문자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유소 오늘 수요일 팀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요. 반가운 얼굴도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과 저희 최재원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아주 그냥 환해진 것 같아요. 새로운 위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빨간색 셔츠도 있고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지금 보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월요일 날 계셔야 되는 분이 파마까지 하시고 점도 찍으시고 네. 수요일 날 앉아있으면 제가 못 알아볼 거라 생각했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되신 거죠? 네, 뭐 또 부름을 받고 수요일 날로 이렇게 또 교체됐습니다. 아, 교체되다뇨. 네. 뭐 선수 교체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아닙니다. 네. 이니까. 수요일에 교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굽신굽신해서 위원님을 수요일로 새롭게 편성을 한 것이지 절대 뭐 불가피하게 옮기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뭐 그렇죠. 그럼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렇죠. 서운한 거 아니시죠?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딱 한 주의 중심을 잡아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우리 이주연 위원님 수요일로 다시 한번 모셨고 그리고 또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옆에 최재원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또 주유소에는 처음 방문이시고 네. 저희 주유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선덕선덕 하실 것 같아요. 뉴페이스에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에 임하는 각오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새로운 전문위원 최재원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나이가 좀 어려 보이죠, 딱 봐도. 그런가요? 네. 아니요. 이건 조금 서운한데. 아니요. 어려 보이지만 이게 또 얼굴이 어려 보이는 거와 실력은 별개다 보니. 그렇죠. 실력은 완전 별개죠. 그럼요. 네. 그래서 많은 실력만큼은 분들이 자신 있죠. 정말요? 우리 주유소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기대 완전 제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 수요일을 네. 주유소의 메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연 위원님 이렇게 메인을 선언하셨습니다. 네네. 우리 이주연 위원님도 오랜만에 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볼까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아마 수요일이 이제 또 제가 수요일로 왔으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월요일이 제일 재밌는 방송이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이 다시 또 재밌는 방송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제부터는 수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최재원, 최원재 전문가님. 최재원입니다. 최재원 전문가님. 오늘 서운한 일이 좀 많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또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데 수요일 팀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좀 산뜻하게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신 만큼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뇌구조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 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이 좋았는데 이 단어가 나왔네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하고 경협주 이야기를 해주셨고 국내 지수, 중국 규제, 그리고 반도체 패권 전쟁까지 키워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최재원 위원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 코너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뇌구조로 좀 시장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뭐 정확하게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인상이 좀 궁금해요. 확실히 빨간불을 켰지 않습니까? 저희 의상 색깔이 딱. 그러니까요. 네, 저도 핑크로 맞췄고 짜지 않았는데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지원 의원님도 핑크로 입어주셨고 가운데에서 또 빨갛게 지켜주고 저는 뭐 계시고. 교복이기 때문에 항상 뭐 빨간색으로. 아니 그 방송에 그 교복제를 좀 저는 도입하고 싶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지금 너무 편안하게 계시는 거 보면서 저희도 옷을 매번 고민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 옷만 입으려고요. 이 옷만 입으시려고요? 잠깐만요. 그럼 저만 좀 이상해지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교복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상을 좀 여쭤볼게요. 최재원 의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간단하게.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죠. 뭐 좋았던 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국내 시장을 보면은 1월 달에만 확 올랐다가 뭐 그 이후부터는 거의 조정 횡보였죠. 심지어 5월 말부터는 이게 시장이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이제 하방의 압력을 좀 받으면서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중국 이슈도 있었고 뭐 델타 변이 이슈도 있었지만 뭐 5월 말부터는 시장이 이게 포트들이 좀 많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포트들이 계좌들이 좀 많이 안 좋으셨을 텐데 이제 그 횡보 조정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아예 상방으로 방향을 어느 정도 틀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참에 이렇게 오랜 기간의 횡보 조정을 끝내고 방향을 튼 만큼 코스피 지수의 이제 고점 갱신, 이따가 제 내구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점 갱신의 가능성 역시 굉장히 높아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8월장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 어떠세요? 뭔가 시장에 물론 상존하고 있는 변수들은 계속 있지만 오늘 시장은 확실히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지금 불확실성이 뭐 기존에 한 6월까지 없던 델타 변이라는 또 불확실성이 하나 생겼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렸던 부분들 그리고 뭐 미국 뭐 파산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좀 지금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유예가 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여전히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올랐다라는 것은 거기에 또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수적인 부분을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3,200포인트라는 요 구간을 최근에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어요. 보시면 이제 1월부터 해서 이제 박스권의 형태를 움직이다가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그 돌파한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구간이 하필이면 또 7월 말에 그 뎁실링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그 부채 한도 이제 상환이 되느냐 아니면 연장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이슈랑 좀 맞물려 있던 시점에서 시장이 좀 밀려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이었던 추세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정도 뭐 한 차례 또 눌림이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시장이 너무 올랐는데 나는 저점에 매수를 못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 내일 시장이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조로의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이 강했던 만큼 나는 좋은 종목 바닥에서 아직 못 샀는데 시장 나 안 태우고 또 날아가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도 좀 시장을 이야기해 주셨고 두 분 다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움직여주고 그 아래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줘서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키워드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영어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거 먼저 안 좋은 의미로 눈에 띄는데 디플레도 알겠고 인플레도 알겠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은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저 도 하나만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관련돼서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디플레이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지금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연준에서 굉장히 이번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돈을 많이 풀다가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만 봐도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적인 우려감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시장을 흔들었던 올해 초에 그런 이슈들 역시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니냐, 좀 조기에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 때문이었었거든요.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결국 인플레이션인데 속도적인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네. 정지를 하고 후진을 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동차가 100km로 가던 거를 80km, 70km, 60km 이렇게 이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염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뭐 인플레이션적인 부분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은 근거가 기저효과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풀린 자금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일시적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한번 인상된 상품 가격들이나 자산 가격들은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번 올라간 상태의 이 자산 가격이나 상품 가격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자산 가격이나 상품 가격이나 이런 인플레이션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 속도가 좀 더뎌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네. 여러분들이 자산을 좀 분배를 하실 때 금이나 은 아니면 부동산 이제 뭐 고액 자산가 분들은 부동산 같은 이런 좀 한정적인 자산을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저는 뭐 대안으로 비트코인도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 이야기를 드리니까 네. 막 매매를 생각을 하시는데 금이나 은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비중의 전체 뭐 한 10%를 나눠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네. 이걸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현금이라는 이런 부분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는 차원에서 보유를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산을 그렇게 좀 배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관점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아마 이게 해외 언론들에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 되면 계속 나올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서 먼저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네, 늘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든지 불확실한 부분이 빠르게 진전됐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쇼크를 받고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완만하게 뭐든지 움직인다면 대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산 분배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주식같이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좀 해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대해서 미리 좀 언지를 드렸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앞으로도 우리 경제방송이라든지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챙겨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단어인 것 같아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늘 또 이렇게 아이디어적인 차원을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사실 연준이나 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좀 대비해서 늘 뭐 패드나 이제 연준에서 하는 이야기와 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랑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면서 좀 뭐랄까요, 조련을 한다고 해야 되나, 시장을 잘 조련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든지 그 갑작스러운 사건을 좀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코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고. 아니요, 비트코인 사셔야죠. 사야 돼요? 네,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지 개념으로는, 해지 자산으로는 개념으로.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금보다도 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세잖아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최재훈 의원님도 여기서 동의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자면 코인의 가격이 아닌 이제 뭐 나스닥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국내 증시로 봤을 때 이 코스피가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하면 네.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을 때쯤에 이제 해칭 개념으로 증시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금 쪽으로 약간 자산을 배분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귀가 얇은 저는 코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또 두근거리는데 참고로 네. 알트코인은 안 돼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이게 한정된 자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발행이 무한정되는 코인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들으셨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처럼 아. 이렇게 좀 네임밸류가 있고 네. 그 계속해서 찍어내지 못하는 결국 이제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도 이제 계속 찍어낼 수 없는 상품에 투자를 하셔야지 부동산 같은 거는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주식 바라기라 주식밖에 몰랐는데 제 약간 이 외골수 포트폴리오가 약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네, 주식에도 네. 이제 해칭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네, 금 네.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이렇게 있고요.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네. 이제 뭐 금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올라주는 이런 예를 들면 엘컴텍 같은 이런 오. 증시의 해칭주들도 있으니까 네. 이제 뭐 비트코인 금 귀찮다 사기 싫다 이러신 분은 그 안에서 이제 해칭 종목들을 찾아서 그 해칭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전까지 좀 참고하시고 저처럼 또 코인 앞에만 듣고 달려들지 마시고 좀 이 해지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거나 위원님들 성함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은 이제 어려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위원님. 제가 나중에 퀴즈 내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눈에 띄는 게 이거는 제 바람이기도 한데 조정 끝 상승 시작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확실히 박스권에 좀 꽉 닫혀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키워드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제가 가지고 온 키워드인데 네. 일단은 이 증시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 뭐 이렇게 보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뭐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차트를 봐주시면은 네. 뭐 딱 봤을 때 1월에 올랐죠. 1월에 제일 많이 올랐다가 쭉 횡보를 좀 하다가 이제 조정 횡보 거의 뭐 고점 갱신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 거의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점 갱신을 한 후에 이제 5월 말부터 시장이 조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힘이 없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뭐 수급이 부족한 외국인들이 자꾸 팔아 제끼니까 이제 수급이 좀 부족한 이런 현상이 계속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 자체를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연준이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는 속도 자체를 조절한다 이래가지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죠. 테이퍼링 쇼크. 연준이 이제 풀린 돈, 연준이 푼 돈으로 이제 세계 증시와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제 이런 게 다 올랐기 때문에 연준이 그 돈을 이제 회수하기 시작하면 이제 증시나 이런 것들이 공포심에 다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테이퍼링 쇼크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일단은 이제 파동으로만 봐도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연준 자체가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의 가능성에 대해서 딱 언급을 하면서 내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 금리 인상 자체 올해는 예정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해주면서 물론 이게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연준이 언젠가는 이거를 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언제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준에서 시기 자체를 어느 정도 특정하면서 이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앞으로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데는 뭐 크게 뭐 불확실한 이런 나쁜 이슈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여전히 뭐 차트로만 봐도 여전히 고점 제가 항상 이제 몇 번 아침 방송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네. 이제 말하는 고점이 이제 3,450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정말 슈팅을 세게 쏴준다면 위로 3,650 정도까지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거기까지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는데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상존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키워드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중국 규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생각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중국이 갑자기 우리는 기술 기업 이제는 안 된다 하고서 아예 그 섹터 자체가 없어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뭐 중국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중국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제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온 건데 네네. 중국이 왜 규제를 하는지부터 이제 좀 봐야 합니다. 갑자기 중국이 왜 규제를 할까? 이게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 한 3월 정도까지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가 끝날 때인데 이제 슬슬 이제 민심을 좀 봐야겠죠. 민심을 좀 생각해서 이제 좀 큰 기업들, 섹터들, 이제 기업들을 좀 많이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규제를 계속하다가 이제 미국 SEC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아니다, 대화를 좀 하자 하면서 이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를 했는데 규제 완화 당장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 시진핑 국가주석 자체가 2023년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규제를 언제든지 다시 끌고 와서 언제든지 다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 불확실성만큼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넣어두고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중국의 이제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주시를 해야 된다. 이 가능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강하게 나오니까 네. 잠시 좀 규제를 완화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스탠스를 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중국 규제에 대해서도 중국 나름대로 시장 안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맥락을 알고 중국 규제 리스크 키워드를 좀 받아들이면 대응하거나 앞으로 좀 짜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 그렇죠. 개방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일단 이 규제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 증시 얼마나 내린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 역시 같이 타격을 받았는데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고 네. 이제 성장이 갑자기 딱 멈추니까 이거를 규제만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잘 성장하던 시장이 갑자기 또 이제 성장을 멈춰버리니까 바로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 어떤 기업가들이 뭐 사업을 하고 상장을 시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또 성장을 멈춰버리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현재로서는 완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스탠스도 그렇고 이제 조금 완급 조절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중요한 건 뭐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인데 중요한 건 이 이슈나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고 좀 수출을 할 예정이었던 기업들에게는 아뿔싸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긴 하겠는데 일단은 당장 우리 국내에 영향이 어떤 부분에 있을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국 쪽에서 이제 판호 개방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올라왔던 게임주들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까요? 투자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편이라고 하고 네. 너무 강하게 나왔는데 그 또 기사를 삭제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이제 너무 글로벌적으로 게임주들이 다 급락을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제를 했던 부분인데 뭐 규제가 나올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게임 관련주들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한데 네. 좀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었고 그렇다면 굳이 뭐 중국 시장에 기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뭐 괜찮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중국의 판호를 기대하고 있었던 게임들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뭐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악재로 좀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보기에도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고 이제 제가 이후에도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네네. 게임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역시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중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규모의 당연히 인구수가 제일 많으니까 세계 최대의 이제 게임 소비 국가이지만 그래도 뭐 바로 규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중국이 완급 조절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게임주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내리면은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지 않을까. 물론 종목별로 봐야겠지만 네. 중국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슬프네요. 이 중국 이슈가 아니더라도 게임주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 영향이 직접적으로 뭐 모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에 다 끼친다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좀 가려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 박스권장에서 가장 답답했던 게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어서 이 주도주 쟁탈전에서 누가 그 승기를 먼저 잡고 시장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갈 것이냐 이게 궁금한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는 하반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만약에 간다
된다면 이 대장주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도 오늘 그래서 나온 것이고 섹터를 또 꼽아주신 분을 보면 경협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긍정적이라서 해주신 걸까요? 아니면 부정적이라서 이야기해 주신 걸까요? 경협주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연락선이 복구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급등이 나왔었고 그때 제가 이제 월요일 출연해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테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 경협 테마들은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올 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 하면 결국 이제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어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놨습니다.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기에 그동안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하나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는 북한과의 이런 친화적인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북한과는 거리를 둔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그리고 특히나 수혜를 받을 쪽은 어디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이번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길게 봐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괜찮게 보는데 일단은 뭐 테마적인 관점, 그러니까 앞서서 한번 정부 초기에 네. 이 경협주들이 굉장한 폭등을 보였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작은 테마가 아닙니다. 경협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의 다른 테마들이 좀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그만큼의 수급을 좀 뺏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긴 관점으로 막 임기 초처럼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짧으면 뭐 한 석 달, 길면 뭐 한 6개월 정도. 임기 사실 뭐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각 정당마다 이제 그 대권 주자들이 선별이 될 텐데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고 민주당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대표들 후보들의 이 공략하는 그런 정책주들로 일단 수급이 또 쏠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주들 앞서서 이제 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을 했던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만약에 또 판문점을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드나든다든지 뭐 그런 또 이벤트가 또 발생을 한다고 하면 또 언제든지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까지 이번 정부 끝나기 전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또 기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조심히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네. 주전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일단은 정권 말기고 맞아요. 아무래도 좀 다음 대선을 의식한 움직임이 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어느 정도 의식은 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의식을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북한도 할 거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북한이 자기네들이 좀 원하는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저런 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액션이 이 경협주에 좋게 미칠지 안 좋게 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죠. 어떤 액션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당연히 좋게 매수 관점으로 가보되 너무 오래 끌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남북 경협주 뭐 이건 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제가 주식시장 공부를 처음 할 때 들어갔던 종목이 남북 경협주라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좋은 타이밍에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테마적으로 또 움직이는 부분은 기한을 좀 정해두고 유효기간이 있다는 생각으로 또 접근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시네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경협주만 이제 그 안에서 어디가 올랐다 계속 순환매가 도니까 이제 한 종목 경협주 안에서도 네. 한 종목을 막 정말 나 이 종목 갖고 50% 2배 먹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걸 2018년에 알았어야 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왔네. 경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섹터 키워드가 있길래 여쭤봤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8월에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주도주로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어서 오늘 마지막 키워드가 또 반도체 패권 전쟁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기대감이 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지금 실시간 중계를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어요. 일본이 조금 앞서고 있대요. 이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좀 뭐랄까요? 애국심을 담아서 K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왜 웃음을 참으시죠, 이주연 의원님?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네, 제가 너무 뭐랄까 국가 친화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좀 그런가요? 이 한일전에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은 참 그러니까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 반도체, K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반기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과연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어떠실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계속 치고 가기 위해서는 네. 분명히 아까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네. 어떤 큰 섹터 하나가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델타 변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제가 한 6월 초까지만 해도 이런 흐름들이 결국 자동차 섹터가 나오든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은 지금 현재 지수와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 전기전자 업종 섹터가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쪽 섹터들이 좀 더 강하게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가 슈퍼사이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슈퍼사이클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지금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가석방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또 어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뭐 그런 단행이 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뭐 연관된 기업들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좀 견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도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삼성이 최근에 또 인텔을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탄력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재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 전문가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은 반도체 시장이 지수가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키워드대로 내구조의 키워드대로 이제 지수가 고점을 뚫고 상승을 이어나가려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같이 올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듯이 방금 이제 하단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텔을 제치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매출 1위에 이번 2분기에 올라주면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대된다고는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좀 같이 올라가줄 만한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하는 것 역시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줄 것은 같으나 네. 일단은 뭐 위로 보는 상승폭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지 않고 이 반도체 종목들 자체가 전부 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핵심적인 이 반도체 안에서 좀 핵심적인 좀 덜 오른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잘 찾아서 타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다 올라도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들어오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세요. 그러면 내일 시장 좀 밀리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서 묻어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탄력이 좀 좋다고 하는 저평가가 더 잘 받고 있는 중소형주들 중에 그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걸 가지고 좋은 종목인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좋을지. 이 이야기는 제가 네. 준비한 2부에서 2부에서 네, 최재현 의원님 말을 아끼시고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은 그럼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대형주 사서 네. 그냥 가져갈지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소재, 부품, 장비 많은데 뭐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지. 저는 삼성전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런 종목을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중소형주들이 분명히 시세 탄력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선별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그냥 삼성 망하겠습니까?
사서 내릴 때 사두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내릴 때 기회 많이 줬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죠. 8층 밑으로까지도 내려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내릴 때마다 뭐 모아두시고 자녀분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올라가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전 제가 잘 살고 싶은데요, 의원님. 물론 뭐 그런 관점도 좋겠지만 뭐 그러니까 선별이 안 되신다 아니면 예. 삼성전자를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좀 모아두신다면 제 생각에는 앵커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입니다. 시기가 언제냐 이걸 맞추는 건 어려운 부분이고 네. 어찌됐든 기업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저평가된 종목은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내릴 때 사두는 거 전혀 문제 없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세요. 네.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 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이번 생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관련돼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까지 살짝 맛보기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인 애프터스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다음 스텝에서 어느 부분을 보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해안을 좀 얻어보는 시간인데 오늘 최재훈 위원님 첫 번째로 또 처음 방송 이제 주요소 나오시기도 했고 이주연 전문가님도 수요일로 옮겨 오셨으니까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뷰도 살짝씩 바뀌었을 거고 그죠? 전략들도 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저희 어느 스텝 어디 보면 좋을까요? 섹터요? 네, 그렇게 또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네. 마음 같아서는 종목이요 이러고 싶은데 네, 자중하겠습니다. 경협주 저는 경협주가 뭐 내일 아마 오늘 좀 마지막에 많이 올라줬어요. 맞아요. 네. 막판에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시세가 크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오늘 좀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좀 급등을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정부의 의지는 좀 확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평화적인 모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북 평화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4월 달에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신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다운표를 하고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 요즘 위원님들 뇌피셜이 굉장히 잘 맞는데 이거 뇌피셜입니까? 네, 다운표하고 들으세요. 네, 큰 다운표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4월부터 매집이 됐다라고 하면 저 빼고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고점 저항이라든지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신원이라든지 뭐 인디에프라든지 이제 기존의 그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줬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일 미증시에서 의류 관련 업종들 좀 강하게 상승했던 거랑 좀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저항 자리 이런 구간 돌파하기에 앞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당장 또 시가 갭 띄워서 막 크게 터진다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일 한 차례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가 매수 포인트 가능한 부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만한 섹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꾸준히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도 있을 거고요, 뭐 시멘트, 철강, 뭐 SOC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곡물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엮이면 엮일 수 있고요. 특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줄기는 어딜까요, 위원님? 저는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강할 것 같고요. 특정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실 때 뭐 한국,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들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철도,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연결되는 부분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광 관련된 금강산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파트가 이제 조금씩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온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모아두시고요. 그 안에서 뭐 기술적으로 자리가 좀 잘 만들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정 시에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네. 흐름을 좀 추세를 체크하면서 네.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뭐랄까요, 재테크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늘 주시는 이주연 전문가님이시니까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지금 예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위원님 달러를 사두는 건 어떨까요? 하고 아예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달러도 네,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달러를 사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할 때 안전자산 선호하는 심리에서 엔화나 달러를 사는데 네.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달러 역시 가치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현금은 가치가 다 하락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이제 찍어낼 수 없는 계속해서 찍어낼 수 없는 한정된 자산을 네.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품을 사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그런 하는데요. 재테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제 정말 맞아요, 장기적으로 맞아요. 본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돈이 풀릴 거고 계속해서 제로 금리가 유지될 거고 계속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결국 네. 이 현금 지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오고 네. 테이퍼링이 오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자산을 조금씩 회수하기 시작하면 이 자산군을 좀 회수하기 시작하면은 이 풀린 달러가 결국 다시 연준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의 달러를 이제 뭐 투자 형식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달러는 수익을 바라보는 게 아닌 정말 단 몇 프로의 해칭 정도의 개념으로 어느 정도 사두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게 사실 원화보다는 달러가 또 최근에 당연하죠. 또 그나마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님이 2706님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달러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세요. 비트코인 내릴 때마다 사두세요. 내릴 때마다요? 네, 내릴 때마다 분할로 계속 담아두시면 나 됩니다. 오늘 또 하락했던데. 네, 이제 조정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한 4,100만 원까지는 밀릴 것 같던데. 증시가 오르는 시점까지는 좀 네. 가야 될 것 같고 이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 역시 네. 말씀드린 이 그 이제 연준의 네. 테이퍼링 시점과 맞물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충분히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하락할 때마다 이제 비트코인과 금 저도 비트코인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고 싶고요. 오히려 수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이제 모아두는 게 삼성전자 모으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잊혀졌던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껏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좀 열어봐야 비밀번호 될 것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요.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또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최재원 의원님도 또 내일장 주목할 업종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혹시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게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게임입니다. 이게 제가 반도체를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반도체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주유소가 매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전문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 다 반도체를 들고 오실 것 같아요. 네, 나름 전략을 구사한 거다. 다 반도체를 들고 오시면 이제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다 비슷한 얘기 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든 최근에 좀 고통을 받았던 이 게임은 내일 장면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네. 해서 이 게임 관련주 게임 얘기를 좀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게임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OTT 이거를 제가 키워드로 갖고 왔는데 네. 이제 대스트리밍 시대가 왔죠. 처음에는 음악, 이제 나중에는 이제 4G에 들어서면서 이제 영상 스트리밍 유튜브를 네. 시작을 해가지고 영상 스트리밍으로 뭐 넷플릭스 이런 식으로 해서 OTT 시장이 열렸는데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 게임의 스트리밍화입니다. 이제 게임의 스트리밍화라고 해가지고 게임도 이제 시청하듯이 딱 어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 게임 OTT에 딱 들어가면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 스트리밍으로 형태로 그냥 이용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용자들을 모을 수 있는 이 게임 OTT 시장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 개발사들이 하나의 컨텐츠로 이제 컨텐츠 판매사로서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 많은 게임사들 역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게임 시장도 OTT 이제 스트리밍 시장으로 전환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점점 이제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게임이 OTT로 바뀌면은 누구나 더 플레이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리밍 시장으로 가면서 조금 더 성장의 기회가 많고 이제 소규모
소규모에 있는 게임 개발사들 역시도 이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게임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고 종목만 잘 골라 넣는다면 정말 10배 가는 종목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의 규제 자체가 뭐 지금 당장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진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 규제를 계속해서 강하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시장 눈치도 보고 이제 세계 좀 국내 이제 증시나 이제 시장이 성장이 계속 되는지 멈추는지를 보면서 규제의 완급 조절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당장에 막 게임 이제 아예 없애겠다 이런 규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기적인 중국 악재로 지금 시세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지만은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종목 선별은 해야겠지만 시세들이 많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 장에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내려준다면 네. 정말 제가 아까 전에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고 왔는데 종목들 이제 시세 자체가 지금 딱 오늘 자리를 지켜준 종목들도 있고 오늘 반등을 준 종목들도 있고 오늘 자리를 지켜주거나 반등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역시도 음봉으로 마감한 게임주들은 한 번 정도 더 내일 음봉을 주면은 오히려 매수 자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죠. 결국 메타버스 사람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하루에도 막 몇 개씩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생기고 있는데 결국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에는 컨텐츠, 그때 사람들이 즐거워야 더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게임 시장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이렇게 직접 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일 잘 만드는 곳이 당연히 게임 회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섹터와 메타버스의 섹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이 게임 섹터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OTT 호재도 있고 메타버스 호재도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 빠삭하게 또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관련돼서 게임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길게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좀 딛고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괜찮은 자리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를 또 강하게 받으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이 크래프톤 청약과 관련된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또 시간이 약간 부족하게 남았다고 해서 혹시 크래프톤 청약과 관련돼서 한마디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크래프톤 굉장히 고평가되었다라고 네. 사람들이 막 청약 얘기를 부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차피 청약 자체는 상장하는 날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청약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은 네. 어차피 중장기로 가져갈 거라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사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고평가가 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하고 거래소에서도 상장 전에 약간 보류를 시켰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편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네. 하필이면 또 이제 청약하는 날 아편 하필,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공모가 이하에서 출발을 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판매를 크게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크래프톤 국내 기업들과 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글로벌적인 게임 회사들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이 하이브 이제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엔터사인데 빅히트였는데 이제 빅히트가 이제 하이브로 변경이 되었죠. 이제 그렇죠. 빅히트 공모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빅히트가 우리는 이제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하면서 이렇게 딱 상장을 했는데 정말 결과가 참혹했죠. 상장했을 때는 네.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빅히트 이제 현재 하이브가 갖고 있는 이 자체가 방탄소년단 하나다. 이런 악재가 생기면 이 회사 어떡할 거냐. 방탄소년단 하나로 먹고 사는 회사가 어떻게 컨텐츠 기업으로 거듭날 거냐 이런 악재 때문에 좀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크래프톤 역시 이제 게임 종류가 다양한 게 아니고 한 네. 게임이 모든 걸 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원히트 기업이다 네, 보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우려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원히트여도 결과적으로 그 게임이 잘 되고 꾸준히 간다면은 네. 당연히 현재 막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청약하신 분들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기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크래프톤 이슈도 살짝 다뤄봤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쉬는 시간에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한일전 응원을 하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